저 관 속에 있는 여자는 가짜 아내입니다. 제가 바로 진짜 아내입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여자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10년간 아들과 동거한 또 다른 아내였어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빗소리가 장례식장 유리창을 두들겼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층 302호실 조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있었어요. 김지혜, 39세, 초등학교 교사였던 며느리의 영정 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순자 씨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67세의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였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한 명씩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어요. 지혜의 학교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이 다녀갔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만 오갔어요. 순자 씨는 지쳐 보였습니다. 아들을 3년 전에 잃고 이제 며느리마저 떠나보냈어요.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검은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안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조문객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38 정도로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에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던 것 같았어요. 여자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제단 앞에 섰어요. 하얀 국화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허리를 굽힌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순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누구십니까?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윤? 순자 씨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인과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여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주변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심호흡을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집 아들의 아내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순자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박민준 씨와 10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동거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옆에 있던 친척이 순자 씨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윤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카페 서윤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제게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짓말. 순자 씨가 소리쳤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어머님. 서윤이 순자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오늘 와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혜 씨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를 위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순자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했습니다. 불쌍했다고?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를 불쌍하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흔들렸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뭐래? 아들이 바람을 폈다는 거야? 며느리 불쌍하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쥔 명함이 구겨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여자가 남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2평 아파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시계만 똑딱똑딱 소리를 냈어요.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윤이 두고 간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뒷면에 손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 순자 씨는 아들 민준을 떠올렸어요. 42세였던 아들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2시 강남대로에서 트럭과 충돌했어요. 즉사였습니다. 무역회사 과장이었던 민준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들었거든요.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갔어요. 남편을 일찍 여윈 순자 씨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민주는 효자였어요.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왔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런 아들이 바람을 폈다고? 민준과 지혜는 12년 전에 결혼했어요. 둘은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연애 2년 만에 백년가약을 맺었어요. 지혜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월급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민준의 연봉은 5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결혼 후 순자 씨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가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지혜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님과 함께 살아도 괜찮아요. 지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둘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며느리라는 존재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응. 대화는 늘 이렇게 짧았어요. 민준이 집에 없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둘만 마주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지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순자 씨는 뭔가 떠올랐습니다. 지혜는 항상 불안해 보였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고 민준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혜가 물었어요. 민준은 대충 대답했습니다. 회식이었어. 피곤하니까 자자. 그리고는 씻으러 갔어요. 지혜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민준은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 새벽 1시, 심지어 새벽 3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한다며 나가곤 했어요. 순자 씨는 열심히 일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과장이면 책임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무역회사가 그렇게 바빴을까요? 주말에도 출근할 일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혹시 정말 그 여자한테? 순자 씨는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에 적힌 주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해시태그 마이너스 해시태그. 그 순간 순자 씨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지혜는 한 달에 두세 번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늘 연남동 쪽이라고 했어요. 대학 동기를 만난다고 했죠. 순자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가든 관심 없었어요. 설마 그곳에? 손이 떨렸어요. 순자 씨는 명함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어요. 순자 씨는 지혜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지혜가 죽은 뒤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어요.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어요. 지혜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펜꽂이에는 색연필이 꽂혀 있었죠. 순자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양말, 속옷, 손수건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색깔별로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흰색, 베이지색. 지혜는 무채색을 좋아했어요. 순자 씨는 옷장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앨범 몇 권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 앨범, 여행 사진들. 그 밑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자 편지 몇 통이 나왔습니다. 모두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순자 씨는 편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열지 말 것. 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남겼을까요? 열지 말라고 하면서도 버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 읽어주길 바랐던 걸까? 순자 씨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봉투를 열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지혜의 필체였어요. 순자 씨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명을 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윤 씨에게. 순자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순자 씨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마 읽지 못할 거예요. 저는 용기가 없거든요. 당신을 만날 용기도, 이 편지를 건넬 용기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당신과 함께 산다는 걸 5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우연히 당신 카페 앞을 지나가다 민준을 봤어요. 당신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그때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원룸 앞까지. 오후 3시였어요. 주말이었죠. 민준은 회사에 간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들, 주말 출근, 차가운 태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혼하면 어디로 가죠?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죠? 학교 동료들한테는? 부모님도 안 계신데 친구들한테 무슨 얼굴로 말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5년을 참았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민준이 안 들어오는 날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런데 서윤 씨, 이상한 건요. 당신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민준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한 번은 당신 카페에 갔어요. 3년 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당신은 저를 몰랐어요. 그냥 손님으로 봤죠. 저는 차를 한 잔 시켰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마셨어요. 당신은 예뻤어요. 상냥했고요. 손님들한테 웃으며 인사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민준이 저 사람을 좋아할 만하구나. 그리고 더 슬펐어요. 저는 저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였을까? 민준 앞에서 저렇게 행복해 본 적이 있었을까? 한 번은 당신 카페 앞에 섰어요. 들어가려고 했죠. 당신을 만나 말하고 싶었어요. 제발 그 사람 떠나세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지만 못했어요.
당신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민준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제가 잃어버린 모습이었어요. 미안해요, 서윤 씨. 진짜 죄인은 나예요. 당신한테도 저한테도 거짓말한 민준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못한 저요. 이제 저는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부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김지혜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지가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혜야. 순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는 5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을, 서윤의 존재를.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견뎠던 거예요. 왜 말을 안 했어? 순자 씨는 울먹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늘 조용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었죠. 아침마다 밥을 차렸고 저녁마다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그게 다 참고 있었던 거였구나. 순자 씨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진짜 죄인은 나예요.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잘못한 건 민준인데, 배신한 건 민준인데. 순자 씨는 울면서 생각했어요. 아니야, 지혜야. 죄인은 너가 아니야. 우리야. 민준이 그리고 나.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혜가 힘들어할 때 외면했던 순간들을.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느 날 밤 지혜가 물었어요. 순자 씨가 기침을 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순자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그래도 따뜻한 물을 가져다 줬어요. 약도 챙겨줬죠. 이거 드세요. 됐어. 순자 씨는 받지 않았어요. 지혜는 탁자에 물과 약을 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남편한테는 배신당하고 시어머니한테는 냉대받고 혼자 견디기엔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순자 씨는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서윤을 만나야겠다고,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다음 날 오전 11시 순자 씨는 연남동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주택들 사이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카페 서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국화가 피어 있었죠. 지혜가 좋아하던 꽃이네. 순자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서윤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 씨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좀 합시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손님은 없었어요. 서윤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순자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고맙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아들과 10년을 살았다는 거죠? 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 씨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에게 건넸어요. 사진 속엔 민준과 서윤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제주도 해변가 설악산 단풍길, 서울 남산타워 앞, 여러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집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5년 전부터 작년까지요. 순자 씨는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왜 지혜 장례식에 온 거예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민준 씨가 돌아가셨을 때 알았어요.
그분이 결혼한 상태였다는 걸. 그럼 당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10년 동안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당신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민준 씨는 명절에도 주말에도 자주 집에 안 왔어요. 회사 일이 많다고 했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었다고? 네.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었죠. 서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민준 씨가 처음으로 저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부고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분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걸. 12년이나 함께 산 아내가.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지혜 씨 장례식에 갔어요. 그분을 보고 싶었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서윤이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했습니다. 그 말이 또 나왔어요. 순자 씨는 멈췄습니다. 불쌍했다니. 무슨 뜻이죠? 서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 씨는 알고 있었어요. 제 존재를. 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몇 번 마주쳤습니다. 이 카페에서. 순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주쳤다고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년 전이었어요. 제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혜 씨가 들어오셨어요. 서윤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손님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혜 씨가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 잔 주문하셨어요. 아메리카노였죠. 창가에 앉아서 1시간 넘게 앉아 계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그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슬픔이었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서윤이 말을 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카페네요. 또 올게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정말 몇 번 더 오셨어요. 항상 혼자였고 차만 마시고 가셨죠.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은 제게 물어보셨어요. 사장님 행복하세요? 라고. 순자 씨는 숨을 멈췄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행복해요. 그랬더니 지혜 씨가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전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몇 년 뒤 장례식장에서야 깨달았어요. 순자 씨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서윤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지혜가 당신한테 쓴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서윤은 편지를 내려놨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혜 씨가 알고 계셨군요. 5년 전부터. 그래요.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나도 몰랐어요. 그 애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서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순자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다 알아야겠어요. 민준이 뭘 했는지. 당신 알고 있는 거 다 말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민준 씨는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순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3년 전부터였어요. 무역회사 수출입 자금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총 2억 원 정도요. 서윤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민준명의 계좌였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대출도 받았어요. 서윤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어요. 제 명의로 5천만 원, 지혜 씨 명의로 5천만 원. 제2금융권에서 받았어요. 모두 민준 씨가 받은 거예요. 순자 씨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저도 민준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대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5천만 원의 이자가 연 25%였어요. 1년에 1,2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죠. 저는 몰랐어요. 민준 씨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걸. 그럼 지금은 갚고 있어요. 카페 수입으로 조금씩. 원금은 아직도 4천만 원 남았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럼 지혜 씨 명의 대출도 아직 3천만 원 남아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서윤이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락 왔어요.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하지만 민준 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소송해봤자 돈 받을 곳이 없으니까요. 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죠? 2억에 1억. 3억이잖아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박이었어요. 뭐? 민준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모르게, 지혜 씨도 모르게. 서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의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이었어요. 민준 씨 휴대폰이에요. 사고 후 경찰이 저한테 돌려줬어요. 비밀번호를 풀고 확인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사진 속엔 수십 개의 도박 사이트 기록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토토, 온라인 카지노, 불법 도박. 매일 접속했어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씩 걸었어요. 대부분 잃었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어머님. 서윤이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는 저희 둘 다 속였어요. 지혜 씨한테는 제가 없다고 했고 저한테는 지혜 씨와 이혼했다고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했고 지혜 씨한테는 좋은 남편인 척했어요. 서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은 그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서윤 씨. 순자 씨가 불렀어요.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줘서.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저희 둘 다 피해자예요. 그리고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 씨도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책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검은색 수첩이었어요. 순자 씨는 펼쳐봤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0년 4월 12일. 오늘 민준 오빠를 봤다. 연남동 카페 앞에서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오빠는 그 여자를 보며 웃고 있었다. 집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 씨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0년 6월 3일. 오빠가 또 늦게 들어왔다. 새벽 2시였다. 와이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쓰지 않는 향수. 어디 갔다 왔어요? 물어봤다. 오빠는 대충 대답했다. 회식이었어. 왜? 거짓말이다. 회식이면 술 냄새가 나야 하는데 오빠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방으로 들어와 울었다. 순자 씨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오늘 그 카페에 갔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다. 그 여자가 있었다. 서윤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예뻤다. 상냥했다. 나는 차를 한 잔 시켰다. 그 여자를 보면서 마셨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 여자도 모르는 것 같았다. 민준 오빠가 결혼했다는 걸 나가면서 말했다. 좋은 카페네요. 또 올게요. 그 여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집에 와서 또 울었다. 왜 나는 이렇게 비겁할까?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어요. 2021년 2월 28일. 통장을 확인했다.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가 있었다. 5천만 원. 나는 신청한 적이 없다. 민준 오빠가 한 거다. 이게 뭐예요? 물어봤다. 오빠는 당황했다. 아, 그거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갚을게. 거짓말이다. 또 거짓말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알았다고 했다. 시어머니한테 말할까? 아니, 할 수 없다. 시어머니는 민준 오빠만 믿는다. 내 말은 안 믿을 거다. 나는 너무 외롭다. 순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2022년 7월 10일. 오늘 서윤 씨 카페에 또 갔다. 이번엔 물어봤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서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나는 웃었다. 씁쓸하게. 그 여자는 행복하구나. 거짓말 속에서 살면서도 행복하구나. 나도 몰랐으면 행복했을까? 순자 씨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며느리가 죽기 일주일 전 날짜였습니다. 2023년 11월 5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매일 밤 악몽을 꾼다. 민준 오빠와 서윤 씨가 함께 웃는 꿈. 나는 혼자 멀리서 보고 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한테 차갑다. 민준 오빠는 거짓말을 계속한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서윤 씨한테 가서 말해야 하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서윤 씨도 아플 거다. 나처럼.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나을까? 그럼 모두 편해지지 않을까? 민준 오빠도 서윤 씨도 시어머니도.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순자 씨는 수첩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지혜야. 순자 씨는 울부짖었어요. 며느리는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아들만 믿었어요. 내가 지혜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순자 씨는 며느리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야. 그날 밤 순자 씨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 저예요. 어머님? 내일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 테이블 위에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대출 서류를 모두 펼쳐놨어요. 서윤은 그걸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봤어요. 지혜 일기장, 당신한테 쓴 편지, 대출 서류까지. 순자 씨가 말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민준이가 뭘 했는지.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괴물이었어요. 두 여자를 속이고 돈을 빼돌리고 도박에 빠져서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몰랐어요. 몰랐다고 변명이 돼요? 내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뭘 했어요? 순자 씨가 울었어요. 나는 지혜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힘든 내색하면 귀찮아했고 민준이 편만 들었어요. 어머님, 지혜가 죽은 건 민준이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기도 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죄책감이 있어요. 뭐가요? 지혜 씨가 저를 찾아온 적 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뭐, 제발 민준 씨를 떠나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순자 씨는 숨을 멈췄어요. 당신이 남편 잘못 만난 거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지혜 씨가 돌아가셨어요.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죽인 거예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어요. 서윤 씨, 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윤이 순자 씨를 바라봤어요. 지혜 씨한테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도.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가요. 지혜한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달라졌어요. 며느리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어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지혜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서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서윤이 김치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순자 씨는 놀랐어요. 이걸 왜? 어머님 혼자 사시잖아요. 제가 가끔 음식 해드릴게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맛있어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지혜가 좋아하던 반찬이에요. 김치찌개.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혜 씨가 한번 카페에서 말씀하셨어요.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요라고. 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제 아들이 당신 인생을 망쳤는데. 서윤은 찻잔을 내려놨어요. 어머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서윤이 순자 씨를 바라봤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부모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서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8살에 나와서 혼자 살았죠. 카페도 혼자 차렸고요. 그랬군요.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갖지 못한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예요. 어머님 곁에. 순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서윤에게 말했어요. 가끔 놀러 오세요.
아니, 자주 오세요. 혼자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저 여자, 남의 남편 뺏어간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빌붙네. 뻔뻔하긴. 며느리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박 여사도 참. 왜 저런 여자를 받아들이는 거야? 순자 씨는 슈퍼마켓에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박 여사. 네. 그 여자. 조심하세요.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남의 남편 뺏어간 여자가 무슨 양심이 있겠어요? 순자 씨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닫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진실을. 일주일 후였어요. 순자 씨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 회사 동료 강태수라고 합니다. 순자 씨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동료라니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 앉은 남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온 이유는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서윤이란 여자, 아세요? 순자 씨는 몸이 굳었습니다. 알죠. 그 여자, 조심하셔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는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서윤이요. 지혜 씨를 자살로 몰았어요. 순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민준한테 들었어요. 서윤이 지혜 씨한테 연락했대요. 만나자고. 그리고 만나서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가 민준이랑 10년을 살았다고. 그런 얘기 듣고 지혜 씨가 충격받아서 결국 자살한 거예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도 뻔뻔하게 어머님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순자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남기고 일어났어요. 남자가 나간 뒤 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정말?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윤이 말했었잖아요. 지혜가 찾아왔고 자신이 거절했다고. 그게 죄가 될까? 순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왔어요.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차갑게 대했어요. 오늘은 필요 없어요.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윤을 쳐다봤어요. 당신, 지혜한테 뭐라고 했어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찾아왔을 때요.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해요. 서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서윤이 소파에 앉았어요. 순자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혜 씨가 카페로 오셨을 때 서윤이 그날을 떠올렸어요.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오후 5시쯤이었죠. 손님이 다 가고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지혜 씨가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울고 오신 것 같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혜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발 민준을 떠나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겼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그럼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박민준의 아내예요.
12년 동안 함께 산 아내요. 당신이 제 남편을 뺏어갔어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민준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순자 씨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준 씨는 이혼했어요.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서윤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희는 지금도 같이 살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32평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래서 당신은?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민준 씨한테도 지혜 씨한테도.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이 남편을 제대로 못 지켜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건 집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서예요. 순자 씨는 숨을 멈췄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는 민준 씨한테 사랑받았어요. 10년 동안 당신보다 더.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혜 씨를 내쫓았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지혜 씨가 돌아가셨어요.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죽인 거예요. 제가 그때 지혜 씨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같이 민준 씨를 추궁했어야 했어요. 서윤이 순자 씨를 바라봤어요. 저는 비겁했어요.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민준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어요. 순자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윤 씨, 당신이 지혜를 죽인 건 아니에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을 이었어요. 지혜를 죽인 건 민준이에요. 그리고 나예요. 어머님, 민준이는 당신한테도 지혜한테도 거짓말했어요. 두 사람 다 상처 줬죠.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외면했어요.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죠. 아들만 믿었어요. 순자 씨가 서윤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화가 났던 것도 이해해요. 10년을 속았는데 어떻게 안 화나겠어요? 하지만 지혜도 알았을 거예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순자 씨는 지혜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렇게 썼었죠. 지혜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편지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서윤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우리 모두, 그래요.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모두 더 잘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만 똑딱똑딱 소리를 냈어요. 어머님,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올까요? 어머님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순자 씨가 서윤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지혜처럼. 동네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진실을 우리만 알면 돼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지혜한테 용서를 구해요. 같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혜의 기일이었어요. 순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삼색나물, 전, 과일, 탕국. 정성껏 준비했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초에 불을 붙였어요. 지혜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지혜야. 순자 씨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국화를 놓고 깊게 절을 올렸어요. 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순자 씨는 옆에 섰습니다. 같이 절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순자 씨가 말했어요. 나는 너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어. 차갑게 대했고 힘들어하는 걸 외면했지.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만 믿었어. 너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었어. 미안하다, 지혜야. 서윤도 말했어요. 지혜 씨, 저도 미안해요. 그때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아요. 저도 똑같이 속았거든요. 민준 씨한테. 서윤은 울었어요. 우리 같이 싸워야 했어요. 민준 씨한테 맞서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비겁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지혜 씨, 서윤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당신이 왜 저를 미워하지 않았는지.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우리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그만 아파해요. 민준이는 떠났어요. 우리만 남았어요. 순자 씨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며느리고 누가 죄인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순자 씨는 지혜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를 사랑한 두 여자일 뿐이에요. 두 여자는 나란히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을 함께 먹었어요. 지혜가 좋아하던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어요. 서윤이 말했어요. 순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가 끓여주던 맛이에요. 레시피를 찾았어요. 그렇군요. 지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윤이 일어나려 하자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요. 어머님? 지혜 방에서 자요. 그 애도 좋아할 거예요.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지혜가 쓰던 방에서 잤어요. 정리된 방 안에는 지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들, 옷들, 작은 소품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혜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지낼게요. 순자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촛불이 꺼졌습니다. 연기만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혜도 서윤도 자신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는 제사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혜의 사진이 빛을 받아 빛났어요. 순자 씨와 서윤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순자 씨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